여러분 지난주에 뭘 샀나요? 커피 한 잔, 옷 한 벌, 아니면 그냥 배달 음식?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뭘 샀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왜 샀는지예요. 당신이 뭘 사느냐보다 왜 사느냐가 당신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물건을 구매하지만 사실은 정체성을 소비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스타벅스 컵을 들고 걸을 때, 명품 로고가 보이는 가방을 멜 때, 새로운 아이폰을 꺼낼 때, 우리는 그냥 물건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오늘은 소비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자꾸 지갑을 여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소비할까? 솔직하게 말해 볼게요. 대부분의 소비는 필요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소비합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 우울하죠? 그래서 카페에 들러요.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분을 올리기 위해서요.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났어요. 점심시간에 달달한 디저트를 찾게 되죠. 이것도 배고파서가 아니라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예요. 금요일 밤 SNS를 보다가 친구들의 멋진 사진을 봤어요. 갑자기 내가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쇼핑 앱을 켜요. 명품 브랜드 검색창에 커서를 올려놓죠.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어서예요. 주말 저녁 혼자 집에 있는데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유튜브 프리미엄도 결제하고 밀리의 서재도 가입해요. 콘텐츠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외로움을 채우고 싶어서죠. 이게 바로 현대인의 소비 패턴이에요. 소비는 감정을 메꾸는 행동입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허기를 채우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감정은 물건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디저트를 먹으면 그 순간은 기분이 좋아져요. 하지만 30분 뒤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오히려 죄책감까지 생겨요. 또 쓸데없이 돈을 썼네. 명품 가방을 사면 그날은 기분이 올라가요. 하지만 일주일 뒤에는 그냥 가방일 뿐이에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이게 바로 감정 소비의 함정이에요. 절대 끝이 없어요. 비교가 지갑을 조종한다. 자,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혼자 소비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소비해요. 인스타그램 피드를 스크롤해보세요. 친구가 발리 여행 사진을 올렸어요. 수영장에서 칵테일 들고 찍은 사진. 해시태그도 멋지게 달려있죠.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와, 부럽다가 아니에요. 나도 가야 하는데. 라는 조급함이 들어요. 유튜브를 켜요. 언박싱 영상이 뜨죠. 누군가 새로 나온 명품 백을 열어보고 있어요. 화면이 너무 예뻐요. 조명도 완벽하고 음악도 감성적이에요. 여러분은 생각해요. 나도 저거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회사 동료가 새 노트북을 꺼냈어요. 최신 모델이에요. 얇고 가볍고 빠르죠. 여러분의 노트북은 3년 됐어요. 아직 잘 작동해요. 근데 갑자기 느려 보여요. 불편하게 느껴져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문제 없었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비교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소비의 무서운 점은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비교가 만들어내는 감정 비용입니다. 남의 소비는 정보가 아니라 자극이에요. 그리고 자극은 충동 소비를 일으켜요. 우리 뇌는 이렇게 작동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어져요. 이건 생존 본능에서 온 거예요. 원시 시대에는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따라하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따라 사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빚만 늘어나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비교해요. 왜냐하면 SNS는 24시간 비교 자극을 제공하니까요. 여기서 핵심을 말할게요. 당신이 지금 사고 싶은 그것,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가진 걸 봐서 갑자기 원하게 된 건가요? 이 질문의 차이가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꿔요. 명품보다 무서운 건 비교 심리.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욕해요. 허세다, 낭비다, 쓸데없다. 하지만 말이죠, 명품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비교를 통해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는 마음이에요. 시나리오 하나 볼까요? 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명품 가방을 샀어요. 왜 샀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만 없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B라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명품 가방을 안 샀어요. 대신 책을 사고 강의를 듣고 새로운 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10년 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요. 어는 여전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새 시즌이 나올 때마다 또 사야 해요. 안 그러면 구식이 된 것 같거든요. B는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됐어요. 이제는 명품을 살 여유도 생겼지만 굳이 사지 않아요. 필요 없으니까요. 여기서 무서운 진실을 하나 말할게요. 비교는 돈을 잠식합니다.
비교는 시간도 잠식해요. 비교는 자존감까지 잠식하죠. 생각해 보세요. 남이 가진 걸 따라 사려고 돈을 벌어요. 그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써요. 그런데 사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다시 열등감이 들어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정말 당신이 원하는 삶이 이런 건가요? 평생 남을 쫓아가면서 사는 거? 아니면 당신만의 기준으로 당신의 삶을 사는 거? 이 선택이 지금 당장 필요해요. 부자는 소비를 투자처럼 한다. 부자들의 소비를 관찰해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보여요. 부자는 소비를 감정 보상으로 쓰지 않습니다. 부자는 소비를 가치 확장으로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가난한 사람의 소비는 이래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뭔가를 사요. 즉흥적이에요. 계획이 없어요. 보상 심리로 움직여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많이 반영해요. 이거 사면 멋져 보일까? 반면에 부자의 소비는 달라요. 목적이 명확해요. 계획이 있어요. 성장을 위한 투자예요.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게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할까?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명품 가방을 사요. 부자는 스트레스 받으면 휴식을 사요. 제대로 된 휴가, 마사지, 명상, 수업. 왜냐하면 그게 다음날 더 잘 일할 수 있게 만드니까요. 보통 사람은 SNS에서 본 맛집을 따라가요. 부자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곳을 가요. 줄을 서지 않아도 돼요. 사진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음식을 즐겨요. 보통 사람은 최신 스마트폰을 사요. 새로 나왔으니까. 부자는 자기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돈을 써요. 좋은 의자, 좋은 책상, 좋은 조명. 왜냐하면 그게 매일 8시간씩 쓰는 거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부자는 소비를 자기 확장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을 사는 거죠. 책을 사요. 지식이 늘어나요. 강의를 들어요. 기술이 생겨요. 좋은 장비를 사요. 작업 속도가 빨라져요. 경험을 사요. 시야가 넓어져요. 이 모든 게 복리로 쌓여요. 반면에 감정 소비는 어떤가요? 그 순간만 기분이 좋아요. 다음 날이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오히려 통장 잔고만 줄어들죠.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소비가 나를 얼마나 성장시킬까? 만약 답이 전혀라면 안 사요. 답이 조금이라도라면 고민해요. 답이 확실이라면 바로 사죠. 소비 기준을 만드는 법.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당신의 소비를 바꾸고 싶다면 소비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구매 전 3초 질문입니다. 뭔가를 사려고 할 때 딱 3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소비는 나를 확장시키는가? 확장이란 뭘까요?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식, 기술, 건강, 경험, 효율성. 이 중 하나라도 늘어나나요? 아니면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건가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충동 구매의 80%를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감정 소비는 숙성 시간을 부여하세요. 24시간 룰이에요. 뭔가 갑자기 사고 싶어졌어요? 기분이 안 좋아서 누군가를 봐서 광고를 봐서. 그럼 바로 사지 마세요. 장바구니에만 담아두세요. 그리고 24시간 기다리세요. 다음날 다시 보면 어때요? 여전히 사고 싶나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어제는 왜 그렇게 갖고 싶었지? 싶죠. 이게 바로 감정 소비의 정체예요. 감정은 하루만 지나도 식어요. 세 번째, 월 1회 소비 회고 노트를 쓰세요. 매달 말일 1시간만 투자하세요. 이번 달 뭘 샀는지 쭉 적어보세요. 카드 내역을 보면 돼요. 그리고 각 항목에 별표를 매기세요. 정말 필요했던 거는 빨간 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는 노란 별, 완전 후회되는 건 까만 별. 한 달이 지나면 패턴이 보여요. 나는 주로 저녁에 쓸데없는 걸 사네. 나는 우울할 때 배달 음식을 시키네. 나는 친구 만난 다음에 소비가 늘어나네. 이 패턴을 알면 다음 달에는 대비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비교 소비를 끊으세요. 구체적으로는 SNS 탐색 시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시간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보는 시간만큼 비교가 자극되거든요. 보지 않으면 갖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테스트해봤거든요. SNS를 일주일만 끊어도 소비 욕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 소비할 때 로고보다 재질과 활용을 우선 고려하세요. 옷을 살 때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혀 있나요? 그럼 일단 의심해보세요. 나는 이 옷이 좋아서 사는 걸까, 아니면 이 로고를 보여주고 싶어서 사는 걸까? 대신 재질을 만져보세요. 편한가요? 잘 만들어졌나요? 자주 입을 것 같나요? 이게 진짜 소비 기준이에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소비 패턴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돈이 새는 구멍이 막히고 진짜 가치 있는 곳에 돈이 흘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사람은 결국 자신을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당신이 소비하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당신이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는 가벼운 행동이 아니에요. 아주 무거운 선택이죠. 여러분이 오늘 산 커피 한 잔, 그건 단순히 카페인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사람이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이 산 명품 가방, 그건 단순히 물건을 담는 도구가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는 증명이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증명을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증명하려고 하면 평생 증명해야 해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더 위에 누군가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기 자신한테 증명하면 달라요. 내가 성장했는지, 내가 행복한지,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지. 이건 남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소비 습관이 당신의 인생 습관입니다. 어떻게 돈을 쓰는지가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를 결정하고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를 결정해요.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은 충동적으로 인생을 살아요. 비교하면서 소비하는 사람은 비교하면서 인생을 살죠. 반대로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은 계획적으로 인생을 살아요. 가치 중심으로 소비하는 사람은 가치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다음에 뭔가를 사려고 할 때 딱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 나를 위한 선택일까?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나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